안녕하세요. 리빌딩의 김현규 대표입니다. 네, 이정원 팀장입니다. 팀장님, 오늘은 저희가 어떤 얘기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죠? 네, 오늘은 본격적인 빌딩 투자에 앞서서 우리가 어쨌든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제 중개업소와 얘기를 하게 되고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중개사 활용법이군요, 오늘은. 부동산 사용법.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하면 결국에 이제 매물을 보고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꼭 겪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 보통은 이제 분명히 거래된 금액은 훨씬 낮은 금액인데 급매물은 나는 절대 소개받은 적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혹은 내가 상담을 분명히 받았는데 이렇게 나한테는 계속 좋은 매물을 소개를 안 해주는 것 같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제 보통 가서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잘못하고 있거나 부동산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저희가 현금을 한 10억을 갖고 있고 꼬마 빌딩을 사고 싶다. 네. 그랬을 때 부동산에 처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뭘 하려고 하면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보기에 좀 괜찮은 매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찍어서 올린 거, 이제 광고 올린 것들을 보다 보면 중개업소들 보고 이제 전화를 걸게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대부분 이제 보통적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런 방법 아니면 최근에 이제 그냥 어떤 매물을 특정하지 않고 회사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상담을 처음부터 받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빌딩 전문 매매 부동산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진짜 많은 업체가 나올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오죠, 아무래도.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떤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이든 사실 연락하는 건 괜찮거든요. 다만 연락을 해서 내가 잘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빌딩 전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에 굉장히 많은 담당자들, 팀장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담당자를 배정받게 돼요. 상담을 받느냐가 진짜 핵심이 그거라고 볼 수 있죠. 담당자를 잘 만나는 것도 좋은 건물을 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찾아갈 때 매수자가 되는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를 좀 명확하게 준비해 가셔야 돼요. 아마 전화로 이제 매물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꼭 그 상담하시는 분이 이런 것들은 꼭 물어보세요. 보유하고 계시는 실투자 현금이 얼마인지. 그쵸, 현금 많이 물어보죠. 혹시 투자 현금 말고 다른 부동산을 또 갖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고, 다른 것들로는 어떤 지역을 선호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내 투자 방식이 어떻게 밸류업을 할 것인지, 시세 차익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임대 수익 목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거든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좀 본인도 이제 좀 정리를 해 가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오실 때 아예 이제 본인이 표로 작성해 갖고 오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세요. 그래서 한번 전화로 얘기를 한번 나누고 또 만나서 또 얘기를 하면 들었던 거랑 내용이 또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아파트 경우에는 좀 어차피 본인이 투자할 대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전화를 하고 하는데, 빌딩 투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 내지 수도권 포괄적으로 다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보가 자세해야 돼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금액에 따라서 추천할 수 있는 매물 종류도 다르고 범위도 다르고 선호하는 지역 이런 것들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듣고 나서 모든 지역을 다 준비할 수도 없고, 담당자 입장에서도 50억부터 100억까지 다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집중도도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그리고 선호하는 성격의 투자 성격,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건물을 매수하고 싶을 때는 꼭 내방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담당하는 담당자도 배정받아서 담당자도 볼 수 있고, 또 통화하는 거와 별개로 또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조금 더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잘 캐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그것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네,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좀 넘어가는데, 부동산 특히나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전화를 해서 상담하고 끝나시는 거는 뭐 사실 하나마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저희가 건물을 매수해서 매수하려고 이제 부동산을 찾아가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정보를 굉장히 좀 노출하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죠. 뭐 투자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물어보시냐면 뭐 10억에서 20억 정도? 뭐 어떤 경우에 어떤 투자를 선호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뭐 시세 차익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임대 수익도 잘 났으면 좋겠고, 네. 선호하시는 지역 물어보면 아무래도 뭐 강남이 좋겠죠. 뭐 이렇게 너무 모호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보통 그런 분들은 두 종류의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아직 기준이 제대로 안 잡혔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려고 좀 부동산에 돌아보면서 조금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빌딩을 중개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손님 한 분 한 분한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왔을 때 되게 모호하거나 매수의 의지가 강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제 부동산 쇼핑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걸 중개사도 좀 느끼죠, 대부분.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손님한테 좀 소홀하게 되고, 예, 보통 뭐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방문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매수지가 어땠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손님이 어필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하면은 안 되는 게, 그냥 전화로 저 이런 물건 찾고 있는데 나오면 연락 주세요. 네, 맞아요. 그거는 진짜 뭐 어차피 그렇게 해봐야 뭐 전화가 오지도 않을 거고. 그쵸. 네. 이렇게 무슨 기대를 하고 네.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는지 솔직히 조금 모르겠어요. 귀찮아서 그러시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빌딩은 특히나 매물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고객과 어쨌든 중개사도 이런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모든 매물이나 정보를 오픈하기가 좀 그래요. 뭐 반드시 뭔가 전화를 통해서 또 처음 상담을 하더라도 내방을 해서 이 담당자와 함께 안면을 트고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개 시장이기 때문에 매물이 거의 다 아파트 뭐 부동산이나 이런 곳에 다 올라오거든요. 혹은 이제 급매물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 부동산 앞에 쪽지식으로 뭐 이렇게 붙여서 적어 놓기도 하잖아요. 이 빌딩 시장에서 나오는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가 광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방문하셔서 신뢰를 쌓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면 안 되는 행동.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오셔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뭐 미팅하고 브리핑하고 알려드릴 거 알려드리고 소개시켜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번 돌아볼게요 하고 가시고 아무 연락이 없으세요. 그죠. 예, 그리고 혹은 뭐 갔다 오신 거에 대해서 전화를 했을 때 어떠셨어요 했을 때 뭐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너무 한 절반 정도는 보통 그러시는 것 같아요. 보통 상담을 하면은.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제 건물이나 매물이 하나 있으면 보는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 뭐 대표님이랑 저랑도 같은 매물을 보고 평가하는 게 다르고, 그렇죠. 손님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할 때 좀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려요. 종류별로. 그러니까 꼭 이걸 사시라는 게 아니라 뭐 상권이 좋은 곳, 뭐 아니면 사무실 수요가 있는 곳, 뭐 이런 것들 이제 다양하게 보여드리면서 과연 이 고객님이 오셨을 때 진짜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선호하시는 뭐 건물 모양, 스타일, 뭐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 소개받는 매물들은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탐색하기 위해서 좀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한번 봤던 매물들을 통해서 손님이 피드백을 주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중개사나 중개업체들은 다음 매물을 준비하고 좀 더 심화 있게 준비할 수 있고 고객에 맞춘 매물들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드백은 진짜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피드백을 주셔야 저희도 그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물건을 어떤 걸 드릴지를 조금 정할 수 있는데, 그 피드백이 없으면 오히려 제가 코치코치 물어보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분 또 손님 입장에서는 또 그걸 되게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물건을 보러 가셨을 때도 굳이 혼자 가시지 마시고 좀 중개사분이랑 같이 요청을 해서 가는 게, 아무래도 중개사분들은 그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오랜 시간 동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중개사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듣고 나서 피드백을 주시는 게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앞에서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한테는 급매물이 안 오는가. 네, 급매물은 진짜 안 나오잖아요. 네, 한 달에 한 건 나오려나? 네, 한두 건 나오거나.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꼭 내가 문의하고 찾아갔을 때 급매물이 나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사람인 이상 중개사 같은 경우에서도 좋은 매물이 나오고 급매물이 나오면 내가 친분 있는 분한테 먼저 소개하는 게 뭐 당연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저도 급매물이 나왔다 하면은 그 금액대에 먼저 보내야겠다 하는 그 1, 2, 3 손님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 손님들을 먼저 주고 반응을 보지 그 밑에 손님들한테까지 넘어갈 그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급매물은. 맞아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해당 아파트에 갔을 때 뭐 이제 동네에 이제 아파트가 부동산이 있잖아요. 거기 가셨을 때 반드시 자주 찾아가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내가 꼭 살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와서 힘만 빼고 그냥 구경만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냥 배우고 싶어서. 네, 근데 저희도 일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뭐 내가 관리한 손님이 뭐 50명, 10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진짜 A급 손님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리하시는 손님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급매물도 나가게 되고 좋은 매물도 먼저 소개하게 되니까 좀 갑을 관계가 좀 바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부동산에 손님으로 가는데 왜 내가 중개사한테 잘 보여야 되나? 네, 근데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이제 이게 사실 갑을 관계는 아니에요. 저희가 손님이랑 뭐 하는 게 그냥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그거만큼 또 저희도 고객분들한테 잘 하려고 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또 친밀감도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으로 해야 될 건,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간혹가다 뭐 이러신 분들이 좀 많아요.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요. 그럴 때 초기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꼭 하세요. 이거 내고가 얼마나 돼요? 네, 가격 조정 얼마나 돼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좀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요, 저 입장에서도. 그쵸. 어떻게 보면 중개사 입장이 매도자 매수자를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는 입장인데 또 한쪽 편만 어떻게 보면 들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해주면 중개사도 거기에 발맞춰서 뭐 가격 조율이든 원하는 조건이든 열심히 도와주는데, 그게 아니고 한번 찔러보기 식으로 이렇게 뭐 이게 돼요? 안 돼요? 물어보면은 그냥 보통 그 자리에서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끊어버리는 경우가 저는 많은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뭐 정말 사고 싶다고 하거나 뭐 매수 의향서를 주신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가계약금이라도 바로 써주실 수 있다고 바로 어필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뭐 바로 적극적으로 뭐 10억을 깎든 20억을 깎든 액션을 취해오죠, 저희도. 네, 뭔가 구체적인 행동이 있지 않으면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뭐 100억짜리 건물을 20억 깎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저희가 매도자한테 가서 이거 20억만 깎아주십시오라고 하면 사실 뭐 욕만 먹고 끝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매수 의향서라던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걸 매입해서 어떻게 쓸 생각이라 80억이라고 해도 그렇게 해서 정확히 매도자한테 제시하면 매도자가 그걸 보고 나서 한번 고민하게 되죠. 그렇죠. 내가 20억까지는 깎아줄 수는 없는데 이렇게 바로 사겠다는 계획이 확실히 선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뭐 10억이든 15억이든 깎아줄 수 있다. 이런 상대방도 정확한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단순히 이제 가서 저희도 뭐 10억 깎아줄 수 있나요? 이랬는데 뭐 만약에 오케이 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제 와서 손님이 이제 그거 깎아준다고 하니까 안 살래요 뭐 이러면. 맞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20억을 깎아왔는데 네. 안 사신다고 하면 저희 진짜 난감해집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매도자 물건을 하나 날리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도 20억을 깎으면 내 물건은 이제 20억을 깎은 가격으로 내 가격이 평가가 되겠구나 해서 그 가격 조정에 되게 민감들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소개받은 물건의 가격이랑 실제 거래된 가격의 금액이 다른 이유가 거기서 좀 발생하거든요. 대부분 매도자가 내 매물을 내놓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보다는 한층 좀 업을 해서 그쵸. 내놓기,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브리핑 할 때.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투자가 거의 일반적인 것처럼 내고 가격 조정을 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신 분도 그렇게 사셔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깎일 거 알아서 높게 부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도 어떠한 구체적인 액션이 없으면 절대 그 원하는 가격이 나오진 않아요. 매도자가 생각하는 최저 가격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중개사도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매도자 입장에서도 모든 패를 오픈하지는 않거든요.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내 금액과 오픈하는 금액.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저희도 이제 가서 매도자한테 이 사정을 얘기하면 그때서야 보통 서로 원하는 가격이 나오고 그 사이에서 보통 이제 절충이 되고 협의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요거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수수료를 조정을 안 하시는 게 아마 더 좋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여기서 저는 확실히 고수 혹은 경험이 많은 투자자랑 초보 투자분들이 되게 많이 갈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빌딩이 거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브리핑하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수수료 얘기를 꼭 하세요.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수수료는 얼마인가? 왜냐면 우리는 부동산 수수료는 0.9%에서 협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깎아주십사 하면서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매물도 안 나올 거고 좋은 매물을 더 이상 소개 못 받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뭐 일을 하지만 결국에 이제 뭐 저희 능력을 높게 사주시고 좋게 봐주시고 뭐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주시는 분들한테 더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0.9%인데 우리가 거래 금액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0.1% 단위에서도 중개사는 뭐 가져가는 수수료가 뭐 작게는 몇백에서 몇천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빌딩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1년에 거래가 막 10건 넘어가고 이런 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걸 또 잘 아시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첫 미팅 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조건 좋은 건물만 소개해달라. 수수료는 다 지급할 거고 뭐 계약하고 나서 지급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중도금만 쳐도 먼저 지급할 테니까 먼저 어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제일 중요한 좋은 매물만 소개해달라. 그렇죠. 근데 매수자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매도자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중개 수수료는 뭐 0.1%, 0.2%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은 보통 가격 조정을 한다면 5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 직전까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양쪽이 갖고 있는 정보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조정하는 거는 중개사고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개를 해서 거래를 실현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결국엔 이 사람들한테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수료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차라리 뭐 나중에 협의를 하시는 것도 좋고 그것보다는 절대 수수료를 아끼시는 분들이 저는 부동산에서 성공하시는 분들 본 적이 없어요. 확실히 중개 수수료는 주는 만큼 일하는 게 저희 뭐 빌딩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들의 일이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뭐 물론 저희가 받는 수수료가 건당 이렇게 높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안 아까울 만큼 열심히 일은 하거든요. 분명히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 돈 문제가 걸리게 되면 보통은 이 관계 정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갖고 있는 뭐 정보, 재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플랜이 짜여요. 정확한 투자 금액도 알아야 되고 다른 부동산은 우리가 공동담보를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맞추려고 해야 되고 투자 방식 역시도 알려주셔야 매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희도 집중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주셔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피드백을 주셔야 본인이 원하시는 매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쵸. 저희가 뭐 신이 아니어서 뭘 진짜 좋아하시는지 뭐 하는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꾸 내가 원하는 매물이 아닌데 자꾸 나한테 권한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결국에는 본인이 적극성을 좀 띄셔야 돼요. 결국에는 중개사가 이걸 사는 게 아니라 매수자가 사고 매도자가 파는 거거든요. 다소 무리한 부탁인 것들도 있어요. 보면 가격을 심하게 조정해달라 혹은 뭐 중도금 계약금 비율을 너무 심하게 조정해달라.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좋은데 그걸조차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걸 하시면서 친분도 쌓고 어차피 한번 우리가 만나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건물 한번 살 때까지 뭐 작게는 10번, 20번도 만나고 잔금 때까지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처음부터 반드시 전화만 하시지 말고 찾아가셔라. 찾아와라. 그리고 모든 부동산이 다 똑같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쌓아야 되고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부동산을 좀 잘 활용하셔서 투자에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부동산 활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를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